10장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개요, 그리고 상태와 프로세스 상태와 기충 구조, 그리고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1인 프로세스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의는 먼저 프로세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프로세스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하고 실행하는 순간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데서 실행되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나뉩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또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렇지 않은 프로세스로 나뉘는데요. 상호작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유닉스 체계에서는 데몬이라고 부르고 윈도우에서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를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잖아요. 운영체제가 이제 프로세스들의 실행을 관리하고 자원들을 하드웨어 자원들을 할당해 주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때는 PCB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PCB란 프로세스 제어 블록입니다.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란 프로세스 정보들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려면 프로세스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옷가게에 달려있는 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옷에 대한 정보들이 택에 다 써있잖아요. 가격이나 원산지나 뭐 재질 비율.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는 PCB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PCB는 당연히 프로세스가 생기면서 생기겠죠. 근데 이 PCB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메모리 커널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왜냐면 운영체제가 PCB를 보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용자 영역이 아니라 그 커널 영역에 생성되어야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메모리의 커널 영역에서 PCB가 생성이 되고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커널 영역에 있던 PCB가 폐기가 됩니다. PCB에는 그러면 뭐가 저장될까요? 아까 옷가게 택처럼 PCB는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이 담기게 되는데 PID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아이디 있고요. 레지스터는 프로세스가 교체가 되면서 실행이 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이전에 무슨 작업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는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기록하고 CPU 스케줄링은 CPU를 언제 할당받는지 그런 스케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리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파일이랑 입출력 목록도 저장이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는 멀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이제 멀티 프로세스인데 CPU는 프로세스 하나에만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번갈아 가면서
교체되면서 실행되는데 이거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로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잖아요. 이전에 작업하던 그 상황이 새로운 상황으로 교체되니까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면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세스는 어딘가에 백업을 해둬야겠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세스는 그 전에 백업해둔 걸 복구를 해서 작업을 이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업해두고 복구하고 쓰기 위해서 PCB를 사용을 합니다. PCB에 이제 백업을 해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는 당연하게 비용이 들겠죠. PCB에 백업하고 복구하고 이런 비용이 드는데 네, 이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을 알아보면 메모리 영역은 코드, 데이터, 스택, 힙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코드 영역에는 명령어가 들어가는데요. CPU가 실행할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쓰기는 금지이고 읽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이 실행된 데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힙 영역은 개발자가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에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택은 프로그래밍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턴스 변수 이런 것들이 스택에 저장돼서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정리를 해보자면, 코드랑 데이터 영역은 실행 중에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 할당 영역으로 부르고요. 스택이랑 힙 영역은 실행 중에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할당 영역으로 부릅니다. 이제 메모리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스택 영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힙 영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새롭게 데이터가 쌓일 때 같이 위로 올라가면 겹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하기 때문에 겹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1은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가지고 요약 플러스 설명을 해봤습니다.